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남녘에 봄이 와서 매화꽃이 탁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3월 중순이면 벌써 벚꽃이 핍니다. 5, 6년 전 회사를 제가 2013년 3월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그만두고 이제 다음날 이제 고향을 왔죠. 그래서 저는 뭐 고향을 거의 그 25년, 30년간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내려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또 제가 모시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내려왔을 때 사장 임기를 다 못 채우고 3년 1개월 하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방문진에서, 우리가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저를 해임을 했죠. 왜 해임을 했냐면, 해임 이유는 그때는 뭐 밝힐 시간도 없었고 밝힐 여유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오게 돼서. 이유는 저거였습니다. MBC 그 당시에 이제 김재우 이사장이 논문 표절 사건 때문에 떠났고요. 후임으로 국민대 총장 출신의 김문환 이사장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김재우 이사장이 논문 표절 사건 때문에 떠나는 바람에 한 두세 달 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2월 달에 지역사 사장 인사를 하거든요. 2월 말 3월 초에. 그래야 이제 회사가, 또 임기 끝나는 분도 있고요, 3년 돼서. 그러면 이제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꽉 막히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3월 10일 전후해서 이제 김문환 이사장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김문환 이사장과 따로 만나서 이게 지역사 사장 인선이 안 되면 지역에서 큰 혼란에 빠지니까, 이사장 보고 제가 이제 원래 지역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그 방문진 이사회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일일이 협의를 할 상황이 저는 아니라 판단하고, 이렇게 혼란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니까 3월 10일, 15일쯤 이럴 때 이제 한 두세 번 만나서, 한 세 번 만나서 상의를 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해서 이제 상의를 해서, 그러면 김문환 이사장이 본인이 그 이해가 된다, 인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김 사장 인사를 그대로 하세요 해서 제가 이제 내정을 했죠. 그런데 야당이 아닌 저희 이제 여당 이사 9명 중에 저희 쪽이 그 당시는 이제 6명이고 좀 저쪽 민주당 쪽이 3분이신데, 저희 쪽에 그 김강동 이사가 그렇게 협의를 안 했다고 그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서 제가 5대 4로 이제 제 신임을 묻는데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뭐 모자란 점도 많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좀 정치적인 상황이 원체 그럴 때는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김광동 이사께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좀 제대로 대우를 못한 데 대한, 또 뭐 청탁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마 섭섭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나올 때도 됐고요. 그래서 좌우장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그렇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노조의 반발 때문에요. 옛날 얘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해보자면, 울산 청주 MB 사장을 거쳐서 2010년에 제가 이제 본사 사장에 갑자기 그것도 선임이 됐는데, 앞에 은경 사장님이 3년 임기를 못 채우고 2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때도 방문진 이사들과 노조와의 갈등 때문이죠. 저희 회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뭐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 사장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전에 9시 뉴스 앵커도 하셨던 강성구 사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노조하고 큰 마찰이 있어서 결국은 사장이 그냥 그 마찰이 있으니까 생기자마자 뭐 한 달 이내에 그냥 그만둔 거죠. 또 그 노성대 사장님, 노무현 정권 때는 우리 그 광주 MBC 사장을 하던 저희 선배이신, 저보다 10년, 기로 보면 11년 선배신데, 노성대 사장님이 광주 MBC 사장으로 있다가 본사 사장으로 오셨는데 3년 임기를 또 못 채웠습니다. 2년밖에 못 했습니다. 당시는 그 피자의 아침이라고, 우리 아마 새로운 협업을 해보자고 PD와 기자들이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첫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 피자의 아침이라고, 그런 거를 이제 그 뉴스 프로그램을 좀 혁신적으로 고쳐보기로 한 건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또 책임을 물었죠. 사장이 2년 만에 하고 그만뒀습니다. 또 그 김중배 사장님이 또 그 후임으로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을 거쳐서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낙하산이죠. 저도 이 처음부터 회사 그 사장 못 들어가고 49일 파업, 170일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낙하산 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30년을 다녔는데도 낙하산이라서 못 들어갔던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중배 사장님도 결국은 2년을 채 못 채우고 노조 관계나 또 방문진이나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본인이 그냥 그만두셨어요. 좀 깨끗한 언론인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 회사를 그만두신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김중배 사장님의 특보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문화방송에서 특보라는 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MBC에서 보자면, MBC 노조와 적이 되면은, 어떤 면에서 MBC 노조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MBC에서는 사장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 사장 같은 경우는 그 마찰 생기면 그냥 바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거 하나 못하냐, 춘천 가서 그거 하나 못해, 대구에서, 울산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당신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럼 그만둬.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지역사 사장들은 노조의 눈치를 막 크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그 최성호 사장님이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지역사 사장 많은 분들이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나 노조의 간부를 지내신 분들인데, 본사에서 물론 또 많이 갔죠. 근데 노조하고의 관계가 나쁘면 바로 막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조에 협조적이죠. 예,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본사도 얘기하면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MBC 경영진은 노조하고의 관계가 벌어지면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러면 제가 뭐 노조하고의 관계가 나쁘기를 바랬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의 우리 MBC 본부의 노조원이었고요. MBC나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은 민주노총, 예,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인 언론노조, 언론노조의 MBC 본부, KBS 본부 일이 돼서 노조의 영향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인데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도 저나 KBS의 김인규 사장이나 이 부장, 국장급들은 간부기 때문에 반은 친노조고요. 반은 뭐 경영진 쪽에 심하게 하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원들은 노조와 등을 돌리면 이거는 뭐 MBC, KBS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좋은 거는 노사 간에 서로 힘을 합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장한테, 임원진에게 계속 노조에서 요구를 하니까
회사에서 계속 경영도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0년에 49일 파업을 제가 겪었고요. 2011년에는 그 다음에는 저희 MBC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회사 전체로 볼 때 1조 8천억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사원들에게 연말에 보너스도 두둑하게 들여서 1년으로 보면 한 1350% 정도 보너스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도 당연히 공중파 3사가 오는데 우뚝 선 1등이었고요. 저는 참 회사가 우리 경영진과 함께 잘 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드라마도 해를 품은 달부터 또 뭐 나가수, 진짜 사나이 그렇게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또 공영성이 강한 코이카의 꿈 이런 것도 제작도 했고요. 그런데 2011년에 딱 지나자마자 2012년 1월 30일 날 이게 통장이 두둑해서 그런지 그냥 갑자기 파업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조가 제기한 두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1월 30일 날 2012년 1월 30일 날 일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혀 통보도 없었고요. 그리고 170일간 파업이 계속됐는데 그 당시에 170일간 파업동 계속되는데 7월, 8월이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2012년. 그래서 회사로서는 어떻게 하든 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는 이른바 노조에서 얘기하는 그 경력직 기자들, 노조에서는 시용기자라고 그러고 있죠. 그분들도 채용하게 되고, 왜냐하면 회사가 방송이 스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 회사가 중지돼야 할 사태에 있었거든요. 170일간 파업에 절대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그 170일간 파업에서 문호동 무임금이 적용됐는데도 우리 본사에서 단 한 사람 회사를 나간 분은 없습니다. 문화방송은 그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도 국민의 은혜를 잊고 사는 너무나 좋은 회사고요. 단 한 사람도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틀리다고 판단되면 한번 MBC에 여쭤보십시오. 좌우지간 어떻게 됐건 약한 제가 문화방송에서 처음으로 파업에서 이긴 건 저뿐입니다. 지금까지 49일 파업에서 이겼고요. 170일 파업에서 가장 노조에서 약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두 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경영 상태도 다시 호전되기 시작했고요. 급속하게 좋아지기 시작했죠. 예. 이렇게 MBC 문화방송에서는 노조와 적을 지면은 사장이나 임원진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이제는 우리 최성호 사장님이 노조위원장 출신의 최성호 사장님이 되셔서 뭐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컨텐츠, 좋은 작품, 좋은 드라마, 좋은 예능, 좋은 다큐멘터리, 좋은 보도가 생산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송은 좋은 드라마, 좋은 예능, 좋은 문화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을, 국민들을 춤추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동 있게 하고, 또 보도에서는 잘못된 걸 제대로 지적을 해서 이게 이래야 회사가 발전하고 또 경영도 잘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노조의 순수주의만 지향하는 것 같아서 이게 회사가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서 프로그램들이 뭐 JTBC의 뉴스룸이란데 그냥 절대적으로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드라마도 뭐 TVN이나 예? 저 JTBC 다 이거 옮겨가지 않습니까? 예. 기획도 새로운 기획을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한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선배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간에 참으로 안타깝고 또
뭐 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느껴야겠죠. 예. 어떻게 하든 우리 공영방송 MBC, 국민들이 다 원하는 MBC, 만나면 좋은 방송 MBC. 저는 우리 회사를 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문화방송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걸었던 회사니까요. 여러 후배들이 좀 단디해주고 제대로 해줘서 우리 MBC가 살아난다면 제 무슨 더 큰 소원이 있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또 노조원들에게 한때는 노조원이었던 이 선배가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자, 이제 MBC 문화방송 단디 해봅시다.